농원을 크게 하시군요.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컬러가 너무 하나, 멋있어요.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좀만 기다려 볼까요? 네. 영상, 뭐, 뭐, 파워포인트로 어, 자료 공유할 거예요. 예. 4분 남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영상 올려놓은 거,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사람들 보시라고. 뭐라는지 알아? 화면이 멈춰. 어떤 영상을 틀으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본인 영상. 아, 제 거요? 예.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좀 틀어주시라. 홍보, 광고. 농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농원? 고구마 수확하셨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화면 공유에 음악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화면 공유할 때 음악을 체크해줘야, 박스 체크해줘야 소리가 나오거든요. 방금 음악이 안 나왔어요. 다시 화면 중지하고, 화면 공유, 음, 화면 공유. 동영상 안 틀었어요. 아, 화면 네네. 공유에 박스에 체크, 소리 공유 체크하셨어요?
소리 공유는 이 소리가 없어요. 영상이 아니어서. 아니, 그냥, 그러니까 공유할 때 소리 네, 공유에 체크하고 들어왔냐고. 소리 공유 안 했어? 안 했어요. 아, 그러면 다시 공유 네, 중지하고 옆에 누구 네. 아들 있어요? 아들? 옆에 딸이 아들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공유 중지했죠? 다시 그 화면 네, 공유 천천히 해보세요. 화면 공유. 네. 그러면 소리 공유. 오른쪽에 소리 공유. 네, 그래야 소리가 네, 나와요. 그래서 영상 하나 들어줘 보실래요? 그 죠 저기 영상. 예, 지금 우리 정향이님의 여기가 거기에요? 공, 공, 예, 저희 농장 모습 와, 멋지다. 영상은 없어서 제 예. 영상은 그냥 시골스럽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릴 때 음악을 추가하면 좋아요. 네. 그러면 고객이 안 심심해. 아, 항상 음악을 아, 추가하세요. 그러네. 예. 그러게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진 넣을 때도 무조건 음악 추가하세요. 음, 사진만 할 때도요?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올려보실래요? 여기에서. 네. 페이스북에서요? 네. 줌에서, 네. 줌에서. 이거 지금 X 하시고, 페이스북 X, 왼쪽 상단에 X, 왼쪽 상단에 그거예요, X.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진 올릴 때, 올리는 거, 거기에다가 사진 누르고, 라이브 방송 체크하실래요? 이 집에 정량, 아무도 사진 있는데. 아, 이게 제가 네. 모바일로 했기 때문에 이 아, 노트북에는 사진이 없어요. 제 사진이. 아, 없구나. 네. 아무것도 없어요? 노트북에가? 네, 이거 딸 거라서 아, 딸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뭐야, 그 음악 표시 있잖아요. 그것만 플러스 하면 음악이 표시가 되거든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거 하나 눌러보실래요? 거기서 플러스 추가, 수정해보게, 수정. 그 전에 올려놨던 거. 나가면 안 돼요. 계속 수정하기. 여기 지금 정향이님 동그란 얼굴을 클릭해 보실래요? 정향이, 네, 올려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매운탕, 매운탕 떠놓은 거. 안 되는데요? 수정이 있는데, 점 세 개가 있어요. 반드시. 이게 들어온 응?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응. 계속 수정. 이거죠? 네. 수정. 이게 수정 화면에 들어온 거거든요. 아, 화면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점 세 개가 없네. 항상 점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나가보실래요? X하고, 여기도 X. 여기도 X요? 네. 여기가 점 세 개가 페이스북 있잖아요, 라이브, 지금. 여기, 요거. 네, 그거 눌러보세요. 네. 게시물 수정. 게시물 수정. 예. 여기 음악 표시가 있는데 음악 표시가 없네. 네, 없네요. 여기가 그 음악 콩나물 표시가 있으면 그거 클릭하면 음악 추가가 되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다음에 올릴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올릴 때. 네, 5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정향이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이님이 오늘 강의하실 주제 무엇인가요? 네, 병이 오는 원인이요? 네, 병의 원인이요? 네. 정향이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네, 강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듣기만 하다가 오늘 하려고 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런 썰림이 있어야 아침을 돼요. 깨우는, 아,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강의를 하라고 해서 대답은 했지만 제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SNS나 AI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했던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할 건데 좀 떨립니다. 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실 10년을 살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강원도로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이 아토피 치유 농장에 관심을 가졌던 건 저희 딸이 서울에 살 때 아토피가, 그러니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을 처방을 받고 바르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홍천에 온 지 3년 정도 됐었을 때 이미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진단받고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사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토피 치유 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백혈병이 아토피까지 가요? 그때는 백혈병이 제가 예, 아토피랑 연관이 있어요. 몰랐었는데 음. 병을 앓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메커니즘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겪어냈던 터라서 이 아토피의 메커니즘이 의사가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알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게나마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아토피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병원에서 해결을 하는 부분은 극히 소수이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약이나 평생을 복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자신과 또 병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병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은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보통 60조다, 뭐 100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들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크게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 있는데요.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은 낮에 주로 활동을 하고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신경이고요. 부감은 밤에 잘 때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밤에 잠을 자고 나면 뭔가 몸이 개운하거나 해결이 되거나 아프던 게 이런 부분을 또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몸의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이 치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어떤 치유될 부분이 해결이 안 됐지만 계속해서 부교감이 우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마 이런 자율신경계가 원활할 때 일어나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다. 낮에는 보시게 되면 좀 그림이 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급하게 그랬더니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 혈압을 보게 되면요. 낮에 혈압이 상승을 하게 돼서 빠르게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게 되면은 앞장이 돼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것도 확장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원활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를 보게 되면 낮에는 굉장히 빠르게 뛰고 밤에는 완만하게 뛰는 것은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도 이완이 되고 밤에는 수축이 되고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자율신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을 보면 낮에는 이제 뭐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배변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근데 연동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배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소화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변을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배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움직이는 교감 신경에 의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이런 교감신경의 우위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어떤 치유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면역이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면역이 높아야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면역은 우리 몸에서 그 의검사를 하면 나오는 것이 WBC라고 해서 가장 상위에 WBC 수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보통 구간을 보면 4천에서 만 이것을 정상 수치라고 의사들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5,5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면역이 많이 약해서 암이 이미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손바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동원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선 있죠. 손금. 손금이 보통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위에 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손이 차가우면서 손바닥에 동은이 칼로 베어놓은 것처럼 보여.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암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WBC를 보게 되면 보통 4천 이하가 부분은 이제 소극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저는 5,500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헤모글로빈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으로 올라와서 암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됩니다. 근데 저희 딸을 보게 되면 큰딸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증상은 이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WBC가 14만이었어요. 14만은 몇 배죠? 굉장히 어마어마. 높은 거죠. 많이 정상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염증 상태예요. 어떻게 온몸이 되면 염증 상태. 귀, 막 코 이런 데서 염증이 흘러요. 그건 어, 이제 그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굉장히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면 백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그러면 이제 WBC를 6천에서 만 정도로 올려야지만 병이나 수혈을 4,500 이하면은 수혈 받으면은 알레르기 외에 이상 증세가 발생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남의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혈액 속에 보면은 적혈구 수치와 백혈구 수치 가장 크게 분류를 하며 있는데 적혈구는 보통 뭐 산소 운반이나 영양 운반을 주로 하고요. 백혈구 수치가 보통 우리의 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 뭐 과립구와 림프구, 그다음에 담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백혈구 수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백혈구야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과립구에 해당되는 호산구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뭐 5천이다, 8천이다, 만이다라는 수치는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낮과 밤에 어떤 그 교감과 부교감의 그 기량작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낮에는 과리구라고 하는 것이 우위를 차지하고요. 밤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 수치가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웃음 치료를 한다, 뭐, T세포, NK세포 막 이런 것이 막 나온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것들은 이제 림프구가 병을 케어하는 그런 것이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WBC 그것이 보통 6천에서 만, 5천에서 만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7천 전후가 많이 돼요.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7천 전후가 됐었을 때가 가장 건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토피가 왜 생기는 거야? 뭐 고혈압이 왜 생기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지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크게 분류를 세 개를 하면 바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과로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감과 부교감은 낮과 밤을 기량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밤에 일하는 간호사,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많이 하는 젊은이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1번의 과로 상태는 그냥 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안 되고 늘 뭐 다크서클이 되어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과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많은 거, 아, 스트레스 받았어. 막 이러잖아요. 예. 마음의 스트레스, 뭐, 외적인 요인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 이건 이제 막 하루 이틀 이래가지고는 병이 그닥 보이진 않지만, 이게 한 달, 막 많게는 1년 막 지속이 되게 되면, 절대로 병으로부터 자유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고객분을 상담을 갔었어요. 분당으로다가.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알레르기나 뭐, 아토피가 굉장히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얼굴을 봤는데 괴물 같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처음에. 이 피부가 왜 코끼리 등껍질 같은, 코끼리 가죽 같은, 초코 네네네, 같은. 가죽,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냐? 병이 오기 전에. 그랬더니 그분이 아버지를 병 간호를 하셨대요. 3개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시면 잠을 못 자고 먹는 거, 그다음에 공기, 병원균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병 간호하다가 본인이 아주 중대한 질병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병을 제가 한 4개월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제 치유가 됐어요. 굉장히 이쁘신데 처음에는 괴물 같았었어요. 아토피는 주로 알레르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약의 장기 복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먹습니다. 그쵸? 근데 장기 복용 그러면 뭐 2달, 3달? 아니요. 2주 이상을 보게 되면 장기 복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는 얘기가 보통은 항상성, 우리 몸에서 병을 치유하고 몸을 원상 상태로 돌리기 위한 그 항상성은 보통 일주일, 2주일이면 거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자율신경의 교란이 되면은 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오는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문제점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가립구가 증가하잖아요. 가립구가 증가를 백혈구 수치가 이제 올라가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아까 가립구는 그 이렇게 무슨 일을 하냐면 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처난 부위에 가서 그 적군을 무찌르는 군인의 최전방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거든요. 백혈구 중에서 가립구. 근데 적이 나타났어. 그러면 온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 상처난 부위로 쫙 집합을 해서 적을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 아리꾸의 시체,
그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시체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염증으로 나타나요. 염증. 그럼 내가 지금 염증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과립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염증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교감신경이 굉장히 우위에 작용을 하는데 가장 내가 염증 상태야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손바닥을 보시게 되면 손바닥은 원래 손목, 시계 차는 부위에 손목의 색깔과 손바닥의 색깔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보면 손바닥이 빨간색, 손끝부터 빨갛게 보이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염증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상태가 되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의 시체, 다시 염증 이것이 WBC 면역 수치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냥 고름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염증 상태가 14만까지 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혈류 장애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심박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심박을 쬐었다 폈다 이게 빠르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혈류 장애가 혈관이 좁아진다는 거죠. 낮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밤에 작용하는 림프구, 다시 말해서 부교감 신경이 장애를 입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면역이 저하가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설 분비 능력은 밤에 일어나는데 교감이 밤에까지 움직이게 되니까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배설 분비 능력이 저하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이 오게 됩니다. 좀 글씨가 많아서 이게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교감 신경이 작용을 해서 병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많으면 좋겠네. 네, 치입력은 있지만 또 이것도 과다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과잉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들에 나가서 놀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컴퓨터만 하죠. 뭐 책을 많이 보게 되고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보로 인해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교감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보면은 요즘에 움직이지 않죠? 엘리베이터를 타죠? 자동차를 타죠? 그렇게 해서 운동 부족이 되거나 그다음에 또 모임이 저녁에 많아요. 그러면 과식을 하고 과음을 하고 이런 생활에 일정한 리듬이 없게 되면은 바로 부교감이 우위를 하게 되면 어떤 질병이 오냐? 근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과잉작용, 그 호르몬의 과잉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비 배설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나 변비가 있어. 배변을 잘 못해. 그러면 하루에 일정량을 배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작용이 분명히 증상이 있을 거예요. 첫째,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죠. 두 번째, 허리가 아픕니다. 세 번째, 어깨가 무거워요. 누가 올라앉은 것처럼. 그다음에 큰 분들은 내 몸에 독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는 어디에 보냐면 요 V라인 보통 가장 건강한 상태를 V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 요 턱 밑에 요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심술보처럼. 그건 독소예요. 네, 독소고 그다음에 여자들 보면 이게 브레이저 라인 윗부분이 이렇게 처지거나 브레이저 라인에 있어서 이게 뭐 자국이 남고 그러죠. 거기는 독소예요. 거기가 많아지게 되면 치매의 원인이 거기서 오거든요. 독소가 작용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타구니 부분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두들겨 주거나 이랬는데
여기가 쓰레기통이에요, 우리 몸에. 어깨 여기 겨드랑이 밑에 요 이게 뭐지? 하해부. 거기 하고 두 군데가 쓰레기통이라서 그쪽은 항상 이렇게 두들겨져야 되는데 거기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소 굉장히 중요로 왔었을 때 빠르게 배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사가 나요. 그런 설사가 나면 뭐 먹어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먹죠. 그렇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사가 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수분을 더 공급하셔야 돼요. 설사와 변비는 동일하게 우리가 변비 증상으로 봐요. 근데 설사는 항상 변을 지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독소를 빠르게 빼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설사를 통해서 빼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변비 아니야. 막 아닙니다. 설사와 변비는 동일하게 우리가 변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은 뼈에서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계속. 그러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것이 빨라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감이 우위일 때 나타나는 알레르기나 아토피 환자들이 보면 발열, 가려움, 통증, 이거는 우리 몸이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작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스타틴 계열의 약을 바르거나 먹거나를 하게 되면 그 상태가 겉으로 볼 때는 나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피부 질환은 이렇게 봅니다. 주인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내 몸에서. 그런데 먹 그것을 기다려봐, 이러면서 약을 먹는 스테로이드로다가 하게 되면, 그, 그렇죠. 그 깨갱이 살아있는 땅에 공구리를 쳐서 막아버리는 나가버려. 숨을 못 쉬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발열이나 통증을 내가 견디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간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영원히 내 몸을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약물 복용이 늘어나죠. 저희 딸을 예를 들까요? 태어날 때부터 폐열이 있었어요. 배가 배, 깍, 배 있죠. 먹는 배처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심해지고, 3살 때 심해지고, 5살 때 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성남의 문둥병 환자촌에 가면 굉장히 독한 약이 있어요. 그런 약까지 바르게 됐었어요. 그러다 제가 보니까 얘가 한의학에서 7살이 되면서는, 그 네, 꼬맹이가 이렇게 3살 태어나서부터 네, 아토피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의학에서 공부한 네네, 건데 아토피가 원인은 네, 태어나면서 아이가 네, 양수를 흡입하면 그 애는 아토피를 평생 네. 지니고 있는데요. 엄마는 그걸 네, 모르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예. 네네. 그 아무튼 양수를 그 마셨을 때도 그렇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자궁에 독소가 쌓이거든요. 맞아. 자궁의 독소. 자궁의 독소는 먹어서 쌓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경피독이라고 해서 화장품, 바디 샴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여자들은 독소가 바로 자궁에 쌓이고요. 남자는 신장에 먼저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 상태가 깨끗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그것을 다 타고나죠. 음.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2명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이제 아가씨 때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 타고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나면 여자들이 깨끗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둘째는 아토피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자궁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병증이라고 하는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려고 약을 먹는 거는 2차 피해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견뎌야 돼? 견디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약을 먹게 되겠죠. 그러나 감기라든가 약간의 두통 정도는 사실을 쉬면서 그 좋은 음식이라든가 왜 우리가 기침이 나면 뭘 먹죠? 도라지, 청이나 배즙. 뭐 배즙 이런 걸 먹잖아요. 예. 근데 또 배즙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해요. 대부분은 유익해요. 근데 당뇨 환자는 조금 또 불편해지. 당이 확 오르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약보다는 우리가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해주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작용을, 항상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데 우리가 질병 발생 원인을 이제 크게 알아봤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약을 복용하게 되면 과로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가 되고 아드레날린이 과잉 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소풍을 간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밤새 잠을 못 잤다 했잖아요.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잠이 계속 설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금 교감신경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좋은 스트레스든 그렇지 않든 교감신경 작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이 되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장애가 되죠. 그러면 질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저처럼 밤새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병의 원인이 되게 되겠죠. 음, 보통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시간에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든다라는 것은 부감 상태를 유지를 해주려면 자야 되겠죠. 네.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오게 돼요. 나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혈관이 아니 장이 움직이게 돼요. 운동을 하죠. 근데 그 음, 상태에 깨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아침에 6시에 배변을 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건강 상태의 사람이 그런 어,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이 발생,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낫자라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막 발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막 가려움증이 나고 이게 그냥 낫자라고 내 몸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어머머머 병이야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을 막 때려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를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 병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즐기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불쾌한 증상들이 빠르게 3일에서 일주일, 이 상태로는 거의 몸이 좋아지는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약이나 뭐 한약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하는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이상 약을 단기 복용하게 되면 이제 몸의 항상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복용하죠. 우리가 요번에 그 코로나 시기에 1차부터 4차, 5차까지 뭐죠? 주사를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는 그 미리 맞는 주사,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그 주사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맞아서 병이 온 사람이 굉장히 예방접종. 많아요. 지금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침과 그 다음에 이 머리가 빠지거나 그 다음에 발열이 나거나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케어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에 작용하니까 부교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 3개월 정도 도와드려서 지금은 이제 정상이 됐는데 스테로이드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통증 완화 내지는 가려움증을 치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증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사실은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병증을 유도를 합니다. 음, 음. 아, 아드레날린 과잉 작용으로 인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병원군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상태는. 그리고 이제 혈당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혈당 방아제라는 약을 쓰게 되죠. 스테로이드 제제.
그다음에 혈압이 상승해요?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혈압 강화제를 쓰게 됩니다. 혈압 강화제가 그러면 혈압만 떨어뜨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칼슘 기량제라든가 뭐 이렇게 혈류를 제한하는 약이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의사가 처방해 준다고 해서 고혈압을 낫게 할 거야 뭐 그렇게 하지만 일예로 제가 이제 협심증이 왔어요. 협심증이 와가지고 부정맥이다. 판단을 부정맥을 하더라고요. 음. 교감신경이 계속 우위에 차지하니까 단어가 자꾸만 막히네요. 어, 부정맥이 왔는데 제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죠. 기계로다가 하더니 부정맥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제가 다행히 두 가지 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혈압 약하고 향정신성 약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부정맥 판정을 하셨는데 왜 고혈압 약하고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시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을 하길 원하고 고혈압을 처방한 건 부정맥 약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부정맥은 이런 거죠. 가스불을 튕기듯이 5개라고 하는 그 가스불을 댕긴 내 몸에 그것을 딱 튕겨주면 5개가 쫙 해서 우리 몸에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저는 7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7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혈압약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면서 사실은 그 처방전을 나와서 어. 버렸습니다. 내 몸에 저걸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이렇게 해서 사실은 괜찮아졌어요. 부정맥이. 그리고 이제 빈맥이나 불안감, 이게 신경 안정제로 투약을 하죠. 이게 스테로이드제예요. 그 다음에 관절, 나이가 들면서 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무릎 통증 이런 건 소염 진통제 동일하게 처방을 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우위에 항상 있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 농장은 이제 알레르기, 그러니까 아토피 치유 농장이라는 컨셉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병이 오는 원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저희가 타깃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아토피, 누구도 치유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아토피로다 하는데 그러면 알레르기, 아토피, 화분증, 편식 이 네 가지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부교감이 너무 우위니까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게끔 하면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치유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음, 교감 선생님이 있고 부교감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그래. 교감 그렇습니다. 선 낮에는 교감 선생님, 밤에는 선생님. 부교감 선생님. 근데 교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영 대표님. 부교감 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에요. 그러죠? 네네, 맞아요. 밤에 자는 곳. 둘이 평행을 예, 이루어야 돼. 평행이요. 둘이 평행. 여쭤볼 게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네. 혹시 거기 농어는 치유 농업사가 혹시 하셨나요? 대작년에 치유농업사 수료를 했고요. 네. 제가 어쩌다가 시험 볼 시기에 딴짓하다가 등록을 2번을 못했어요. 올해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을, 초에 그게 있어요. 예, 치유 농업사. 지금이 고과자격. 이제 내년이면 5회 정도, 예? 5회 이제 있어요. 5회. 예. 네네. 그거 꼭 5회 시험이 따시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따시면 네,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치유 농업사를 네, 따면 다른 이제 농어를 컨설팅 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네, 비용이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원에서 네,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은 이제 그런 국가 자격증이 네, 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국가 자격증을 딱 벽에 네네, 걸어놓고 이제 운영을 하면 이제 고객들이 네, 왔을 때도 이제 이렇게 치유로 농업 이런 네, 걸로 치유를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컨설팅.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치유농업사를 수료는 했고요. 저희 네. 딸이 이제 농대 나와서 내년에 오, 남편하고 둘이 이제,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장 교육을 따로 해줘요. 아, 과정은 똑같아요. 치유농업사랑. 근데, 그 내년 1월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말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사는 어쨌든 지역이 내년에 강원도 시험은 쪽인가요? 지금 강원도 쪽인가요? 홍천이에요. 강원도 홍천이죠? 홍천. 네? 강원도. 네. 그쪽 강원도 홍천. 경상도, 강원도 이쪽이 농업 치유사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고, 지금 이제 2급 따신 분들이 네. 1급을 도전하기 위해서 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아, 저도 전국에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밴드로 연결되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는. 강원도도 있지만. 네. 그래서 공부는, 네.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 치유 농업사를 하기 위해 면접 2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을 보는데, 막 의사들이 주로 많이 와요. 저희 네, 강원도 그래서 지역에는. 이제 저도 그래서 한의대 다니고 치유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음, 네네. 저희 남편이랑 같이 내년에 그거 따려고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목소리가 늘어지고 있어요, 조은혜 대표님. 지금 방이 그렇게 좀 들려요. 그렇게 방, 들려요. 방이 좀 구석에 있어가지고 온라인이 좀 네. 이렇게 끊어지나 봐요. 네, 네. 또 아, 치유농업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자, 그러면, 치유농업사 예, 자격증 따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치유사 자격증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도 또 따야 되겠죠, 그럼? 예, 치유농업사가 지금 뜨고 영역은 있어요. 사실은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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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그, 그 부교감이 우위에 있는 이런 질환들은 간단히 말해서 교감을 자극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토피는요, 주로, 폐열이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면 병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15세 이하까지는 부교감이 우위에 있어요. 모든 음, 사람들은. 그래서 음, 15세 이상이 되게 되면 교감이 우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야 되는 병인데 음. 이상하게 요즘에는 어때요? 과식, 비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른들도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군인 아저씨들이 아토피 때문에 너무 심해 가세대를 하는 이 단순히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괜찮아.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풍요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과부나 배기가스 우리가 삶 자체, 숨 쉬는 것 자체가 유해물질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네.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리고 운동이 많이 부족해요.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그다음에 음식이 많이 있으면서 과식과 비만이 우리 몸에 병을 만들게 됩니다. 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오는 원인도 이제 대략 알게 됐는데 그럼 치유 방법은 뭐냐? 패턴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겠지만 우리가 외식은요, 사실 단일 품목으로 먹게 되고, 거기에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병을 또 유발해요, 사실은.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에 체외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솜사랑 아토피 치유 농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병을 치유하느냐. 첫째, 이제 저희가 2박 3일 이렇게 저희 농장이 돌아오게 되면은 농장을 산책하면서 농산물을 채취하게 돼요. 농산물은 저희가 유기농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건져 놓는 그런 예, 방법을 선택합니다. 게으른 농부? 왜냐면 요즘 퍼머cul터라고 해서
그 원시 시대에 누가 돌보지 않아도 된 들과 산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바로 퍼머컬처인데요. 퍼머컬처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거를 농작물을 채취해서 와서 맛있는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요리 교실을 통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두 번째, 족욕은 우리가 발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족욕을 통해서 독소 배출을 하게 되고 휴식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입욕은 어떻게 하냐면 각 방에 욕조가 있어서 입욕제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독소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받는다. 그러면 병이 오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마음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산에 가서 산책도 하지만 내가 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지 저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앙 상담을 해요. 그래서 마음 치유를 돕고요. 그다음에 과 영양 섭취는 우리가 음식으로 영양 섭취를 100%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내가 위나 어떤 장기간에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도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음식은 예전에 우리가 토마토 한 개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지금은 10개 이상을 먹어야만 동일한 영양소를 취할 수 있어요. 쌀도 마찬가지죠. 쌀도 예전에 고봉으로 담아 먹던 쌀 한 공기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지금은 많게는 5공기, 10공기를 먹어도 영양소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섭취한다.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이 나오는 이유가 이젠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로 작용을 합니다.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홍천은 주요 품목이 산양삼, 인삼을 많이 생산을 해내요. 오가는 기본이고요. 산양삼과 인삼은 면역을 올리는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아시겠지만 인삼은 사흘돌이로다가 약을 쳐요. 그래서 인삼을 먹는 것보다 독을 먹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포닌을 추출해서 캡슐화시키는 게 건강 기능식품이죠. 그래서 그거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계속해야지 돼요. 발열, 그 다음에 통증, 이거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해서 해서 먹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계속적으로 해주었을 때 안정을 취하면서 3개월 유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치유농장입니다. 뭐, 1시간 가까이에 짧은 시간 동안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병에 오는 원인을 알면 치유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네, 오늘 좀 짧은 제 지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처음인데 너무 들어주셔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떨지 않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 떨렸어요, 네. 사실. 아니,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자료를 네. 준비하셔가지고 이것도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블로그 네. 좀 작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 음, 이제 SNS에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오늘 듣고 소감 한 말씀 말씀해 네. 주세요. 홍희정님 한 말씀 해주세요. 홍희정 쌤. 예, 제가 지금 하고, 예, 이동 중이라 죄송하고요. 못해서 번 너무 정말 나요 모르겠고 진짜 해박한 지식 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제 밤까지 세셔가지고 죄송하네요. 저희한테는 귀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감신경, 교감 선생님하고 부교감 선생님이 또 아토피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이거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맨날 우리가 약만 먹으려고 했던 게 또 반성이 되네요.
그러면 거기 농장에 뭐 1박 2일 코스도 있고 이러나요? 네, 그래서 지금 숙소를 럭셔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5월에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숙소는. 그리고 아, 읍내에서 사무실은 아토피를 위한 공자는 이제 11월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 수식이 안 꼭 되는 오세요, 거죠? 내년에. 내년에 이제, 네, 내년부터 안 수식. 돼요. 네, 와. 그러면 네네. 그냥 당일치기로는 갈 수 네. 있죠. 당일치기로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농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네, 농장 평이에요, 변화, 농장이? 농장이 3천 평 정도 돼요. 엄청 크네. 완전히. 와, 대단하시다. 또 어떻게 다 관리하실까? 3,000평이나 된 거를. 네, 아유, 머슴이 좀 있습니다, 머슴. 아유, 또 그런 또 아픔이 있어가지고. 저희 딸도 이렇게 팔꿈치가 아토피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요즘은 밤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가인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그림을 그리고 또 낮에 자고 그쵸. 이렇게 뒤바뀐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유예겸 워크숍 가면 좋겠어요. 성공대학 야유예겸. 아, 11월 네. 달에. 11월 달에는 우리 가도 돼요? 언제, 아, 올해는요, 네. 강좌만 할 수 있고, 읍내 사무실에서. 치유 아, 농장은 내년 5월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중이라서, 여기 놀러 오시면 뭐, 공사만 보실 거예요. 거기가 고향인가요? 내년부터. 거기가 아, 네, 고향이에요? 고향이요. 고향. 누구 네네. 남편 고향이에요? 아니요, 제 고향이에요. 아, 그러면 친구들이 많겠네요. 네. 그 우리의 로망이네. 고향, 마지막에 이제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가지고 멋지게 이제 노후를 마무리하는 거 다 우리 로망이잖아요. 그죠? 네. 아, 너무 멋지게 사신다. 또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좀 후회할 뻔했어요. 그러면 또, 아, 저는 협업 패밀리 한 10기수가 넘게 나와서 패밀리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 건강 강좌 좀 자주 부탁합니다. 우리가 또 유튜브에 네. 알리고, 예, 또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블로그 한 편씩 써주시면 또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창호가? 솜사랑, 아, 솜사랑. 솜사랑. 네네. 솜사랑 치유농원이구나. 네, 솜사랑 네. 치유농원 정향이님께 또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또 캔바로 수업, 네, 오정수님이 캔바 얼굴, 수업 해주실 거예요. 얼굴도 광이 나고 번쩍번쩍번쩍 광이 나시네요. 근데 아까 제가 느낀 거는 이마에가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광이 그리고, 나더라고요. 그 자연 속에서 막 산소, 어, 좋은 막 야채 이런 거 먹어서 얼굴이 맑고 굉장히 밝고 막 광이 나고 네. 제가 그 소방에 서울에 있을 비쳐요. 때 예. 웃음 치료사였어요. 너무 아, 우울해가지고, 그랬구나. 네, 네, 웃음 치료도 하고, 제가 어린이집을 오래 했었어요, 서울서. 그러다 음, 보니까 아이들 돌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느끼게 되고, 제가 홍천에 내려와서는 나름 그 사회 많이 봐요. 동네 아, 잔치 이런 거. 그러니까 말도 또록또록하니 네. 잘하시고 한우 발음이 축제, 음, 한나물 축제, 읍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네. 행사 많이 사회에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 홍천에. 네. 홍천에 홍천에 숨은 별님이시네. 스타, 네. 홍천 스타. 유지입니다, 유지. 유진의 유진. 음, 홍천에. 그리고 3,000평 있는 사람이 네. 없잖아, 홍천에. 그렇게 큰 농원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홍천에는 기본적으로 땅 산다 그러면 1,000평, 뭐 5,000평 이래요. 음, 음, 기농기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 1,000평 전후 하시고요. 아주 음, 작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 아, 원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땅끄지들이잖아요. 음, 땅끄지들. 음. 5,000평, 10,000평 막 그래요. 이번에 그 계산에서 네. 구절조 축제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 네네. 3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까지는 네. 무료로 이제 사람을 이제 입장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제 2,000원을 받고 유료로 입장을 네, 했는데 완전히 네. 고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잘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강원도 홍천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네, 그 동네를 네, 이제 구절초 마을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그 나는 예, 거기에서 구절초, 나는 탄 약초 같은 네. 거를 어, 저희가 마을 그러면 사실 홍천이잖아요. 홍천 음, 저기 내면에는 그 설악산이 가까워요. 음, 홍천군하고 경계거든요. 그쪽에 음. 단풍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홍천군 내면에 보면은 은행나무 숲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아, 가을이 시작이니까 홍천이. 음.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그 주인이 개인인데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오, 가거든요. 한번 거기 오시면 좀 올려주세요. 그 이름은 뭐예요? 은행나무 숲. 와, 홍천에 네, 거기 가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설악산에서 필레약수라고 쳐보시면 단풍이 아마 최고로 이쁠 수도 있어요. 와, 필레약수. 필리악서 은행나무 네, 숲하고 네. 제가 11월 초에 강원도 가는데 그 아, 우리 그때는 좀 낙엽이 져서 좀 음, 아쉬울 수도 있어요. 10월 말에 가야 되겠네요. 7월 말에 오세요. 아, 은행나무 숲은 딱 10월 말까지만 오픈해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와, 은행나무 숲에 네. 가서 사진 좀 많이 찍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세요. 너무 멋있다. 좋은 곳 소개. 홍천 그 시골에 와서 내려와서 사시는 것보다 시골에 지인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손 안 대고 어, 즐길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저를 네. 지인으로 두시면 아, 언제든지 콜. 그래서 네. 그게 시골에 정답이에요. 가면 또 제가 11월 초에 뭐 하러 가냐면 네. 거기 민들레 캐러 가거든요. 아, 민들레가 그러시구나. 지천에 깔려 있어가지고 민들레가 그 항염에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 민들레를 캐가지고 이제 즙을 짜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차를 다 비우고 이제 민들레를 실을 준비를 하러 가는데 아, 거기에도 그런 약초 유명한 딱 포인트로 약초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민들레 어떤 숲 딱 이런 아까도 거기 무궁화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행나무 예, 네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 네. 정해서 네.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키워드를 좀 잡고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그 화획달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격제나 입욕제로 꽃 조격과 그다음에 한방 부욕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사회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많이 네, 하거든요. 땅만 있으면 90%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네, 쪽으로 또 환자 치유하는 거 그런 쪽으로 네, 가면은 네, 내 돈 들이지 않고 다 네,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네. 사회적 참고하겠습니다. 음, 나중에 올라오셔서 조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공지 하나만 할게요. 네. 네네네. 그 서울 강남 패밀리 금요반 없애고 네, 네. 토요반. 토요반을 개설하려고 그 네. 시간대 그 묻는 그 구글 폼 설문. 저는 네, 3시로 그거 설문. 했어요, 다 3시. 저는 참여해 주시고 2시 했어요. 토요반이 개설될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그래서 네. 토요반 좋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아우, 너무 오늘따라 서울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쪽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토요일반 정영인 했습니다. 대표 좋았어요. 네, 다음에도 또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향자가 향기 향자인가요? 네네. 향기로운 사람이네요. 네, 정말 딱 향기로운 그러네. 사람.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자? 네. 정말 아니, 향기로운 사람. 어질인, 어질, 어찌네. 네. 향기가 어질 예, 진짜. 예, 예. 너무 감사한 시간. 땡큐 베리 매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